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증권방송 송인재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자,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과 5월 8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모두 다 지나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자, 가정의 달로서 선물을 드리고자,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종목을 찾을 때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재료 매매, 정보들을 보고 정보주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이 한정된 오픈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된 정보지만 아직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고,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기본이죠.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좀 저는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좀 이렇게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내일 주목할 종목들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영상 시청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죠. 밑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씩 누르시면 안 되고 꼭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창을 엽니다. 인터넷 키면 다 네이버 뜨죠. 여기에 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던지는 다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던지는 다트 말고 밑에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이 다트 사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다트 사이트는 기업들의 그 모든 공시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업이나 이런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기업이 공시로 주주들에게 공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 이 공시들을 올리죠. 영문 말고 다른 HTS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시라고 이렇게 치면 701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들이 나오죠. 이렇게 위즈윅 스튜디오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공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시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다? 이 다트 사이트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무 기업이나 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트 사이트가 왜 중요한지, 이 공시들을 우리가 왜 활용해야 되는지. 자, 여기 보이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원익홀딩스라고 뜨네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원익홀딩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시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꼭 봐야 될 거는 바로 분기보고서예요. 분기보고서는 꼭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분기보고서 외에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장사들은 해마다 사업보고서 1회, 그리고 반기보고서 1회, 그리고 분기보고서 2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분기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반기보고서가 나오고, 다시 3분기에 분기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가 연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사업보고서도 있고, 넘어가 보면은 이제 분기보고서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분기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만, 이 분기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분기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분기보고서는 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가 모두 이 분기보고서를 기초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분기보고서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회사의 개요 먼저 한번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원익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요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원익홀딩스가 이 원익머티리얼즈랑도 연관이 있고, 원익로보틱스라는 그 연결된 종속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죠.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익 투자 파트너스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 관련된 이 업종들이 쭉 나옵니다. 자, 설립일자는 당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여러 가지 다른 주요 사업 업무에 보면은 또 디스플레이 제조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요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주식의 총수예요. 주식의 총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증자와 감자 현황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이제 2억만 주인데 2억 주죠. 그쵸? 근데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발행을 한 게 1억 몇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감소를 했어요. 현재까지 감소를 한 게 뭐 4천만 주가 되겠네요. 4천만 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유통 주식의 총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총수, 감자와 그리고 증자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가 좀 한번 확인해 볼 만하다라고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히 이 당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키워드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네,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뭐 다른 예시를 드릴 건데, 이쪽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도 한번 꼭 중요시 봐야 된다,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무죠. 저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재무에 관한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재무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여기에 뭐 그 자산도 있고 비유동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뭐 유동 부채도 있고 자본은 뭔지. 근데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자산 총계. 자, 자산 총계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총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자산 총계. 자산 총계는 이 회사의 자산이죠. 요거는 부채 포함입니다. 부채 포함해서 자산의 총계고요. 자, 자산이 일단 중요한 거는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26기, 27기, 28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자산이 원익홀딩스는 보면은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채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늘어나고 있죠. 한 2배가량, 그 2배 좀 안 되게 늘어났어요. 자, 이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 총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원익홀딩스의 자본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가면 되겠어요. 이 자본이 만약에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게 되면 그게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부채와 이 자산 총계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적자를 나고 계속 빚을 지고 있는 회사인지만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감사 의견도 같이 나오죠. 상패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주에 관한 상황에서 이제 그 계열 회사 등 뭐 이렇게 보면은 계열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팁을 또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요거는 필요 없고, 자, 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일 재질을 비롯해서 그래핀 관련해서 뭐 그래핀만 들어가면, 사업에 그래핀만 포함이 되면은 옛날에 뭐 2017년에 바이오라든지 뭐 2018년에 그 남북 경협주라든지 등등과 비슷하게 그래핀 관련하면 오늘도 최소 10% 이상은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다트에 들어가서 제가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모두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통합 검색창에 그래핀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공시를 낼 때 그래핀에 관련된 이 특정 키워드로 인해서 모든 그 공시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보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뭐 LMS, 뭐 쭉쭉 나오죠. 한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자,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오늘 올랐나?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최근에 오른 그 차트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러면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핀 때문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만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LMS. 자, LMS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자, 뉴스를 안 보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LMS는 당연히 그래핀 관련된 사업으로 뭔가 뉴스가 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한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제가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과연 그래핀 관련해서 뭐 에스모도 지금 그래핀 제조 유통 관련해서 뭔가 공시가 있는데 뭐 에스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찾아보면 아직 바닥권에서 부각이 안 일어났죠. 뭐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뭐 바닥을 다져준다면 이런 종목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보고 얼마나 그래핀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관심 종목을 꾸려 나가는 거죠. 자, 에스모 아직 안 올랐네. 네이버에 뭐 에스모에서 그래핀 관련 사업이 있는지 검색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수급이 붙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성 DS나 뭐 국일제지도 나오죠. 국일제지 한번 볼까요?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1,000원대부터 지금 뭐 5,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을 찾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국일제지가 이렇게 간다. 국일제지가 가는 이유가 그래핀 때문인데 그래핀이 추가적으로 테마를 형성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다트를 이용해서 공시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숨겨지지 않은 공개된 정보들로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때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뭐 키이스트, LB세미콘, 대성파인텍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파인텍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대성파인텍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SV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입니다. 자, 이 사실은 나중에 기사화되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그 부각이 되면서 기사가 뜨면서 이 대성파인텍이 굉장히 수급이 붙었지만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이 먼저 유행을 타고 있을 때 이런 SV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먼저 만약에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종목이나 메모를 해놨다고 하면은 자, 지금 지분 한 4% 정도 보유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 뭐 탑 10에 올랐다 아니면은 뭐 2등을 했다 1등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을 때 누구보다 먼저 공개된 자료로 공개된 정보로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키이스트나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련된 매니지먼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정리를 해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장중에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다트나 아니면 뉴스 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만의 관심 종목 그리고 저만의 종목들에 대한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이제 그 관심 종목들에 귀 기울여서 보는 거죠. 눈여겨보고 수급이 붙었거나 아니면 충분히 재료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시장이 아직 안 알려졌지만 알려졌을 때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재료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일제지 같은 대바닥권에서 이렇게 뭐 4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잡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 국일제지가 그래핀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계속 쭉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솔루에타 같은 이런 후속타들을 충분히 잡을 만한 그 조건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주식장은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일제지가 오르는데 그래핀 관련해서 오른다. 근데 솔루에타라고 내가 미리 수집을 해놨던 정보로
그래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오르지가 않았다. 자,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3월 저희가 월간지에 실렸던 내용으로 제가 상보라는 종목을, 그래핀 관련된 상보라는 종목을 이제 3월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게 그래핀 관련 사업으로 해서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박스권으로 뭐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약간 눌림을 받다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상보라는 종목을 그래핀이 부각이 될 거 알아서 이렇게 올렸느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핀 관련된 업종 중에 제가 상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9일 제지가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이 상보라는 종목을 제가 아직 부각이 안 됐네 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한가는 아니어도 뭐 최소 10%에서 20%까지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맨날 퇴근해서 뭐 동영상 보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미리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모레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정보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차트 매매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겠지만 정보 매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저장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들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렸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해보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을 다시던지 아니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땐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5월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유익한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 강의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